2019년 여름 한국 언론은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전용 열차를 운행하던 특급 기관사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가장 철저한 보안 검증을 통과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 존엄의 생명이 달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북한 권력층의 가장 은밀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리성철, 김정은, 동지의 특별열차 1호 기관사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꽃제비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고 권력 옆에서 본 북한의 민낯과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제가 감행했던 목숨을 건 선택에 대해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1985년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성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 행정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부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조부께서 항일발치산 출신이셨기에 3대가 혁명의 붉은 피를 이어받은 집안이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기관차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평양역에 가면 하루 종일 철길만 바라봤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부에 진학했고 졸업 후 철도성 산하기관사 양성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008년 23세 나이에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호위사령부와 보위부의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쳐 특별열차 기관사 후보로 선발된 것입니다. 6개월간의 특수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운전 시뮬레이션, 비상상황 대응, 그리고 끝없는 사상 검증. 매주 생활 총화에서는 혁명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고 매달 보위부 면담에서 가족관계부터 친구관계까지 샅샅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훈련생 20명 중 최종 합격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저는 특별열차 1호 기관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모든 일상은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열차 기관사로서의 삶은 영광과 감옥의 경계였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2018년 3월 첫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둥의 밤거리는 불야성이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현란하게 빛났고 도로에는 수많은 승용차들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쇼핑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충격은 더 컸습니다. 고층 빌딩들, 지하철,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들. 저는 조선이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베이징의 불빛들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 세상이었구나. 우리가 속아 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반당반혁명 사상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저와 제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2018년 6월 두 번째 중국 방문 후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보위부는 해외를 다녀온 간부들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특히 특별열차 승무원들은 더욱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 한 달에 3번씩 보위부 면담이 있었습니다. 동무, 중국에서 이상한 것은 보지 않았소? 누구와 접촉한 일은 없었소? 반동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소?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제국주의에 썩어빠진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갈망은 날로 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부기관사 최영수는 제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철 동무, 요즘 얼굴이 어둡소.
무슨 고민이라도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이부 밀정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책임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영수가 저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몰래 구했소. 남조선 드라마가 들어있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수가 말했습니다. 성철 동무, 우리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탈출 준비는 1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열차 점검을 핑계로 만났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망이 워낙 촘촘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직책을 이용했습니다. 특별열차 기관사는 국경지역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열차 운행을 위해 신의주- 단둥 구간을 자주 오갔기에 보이부도 제 이동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신의주 정기 점검을 핑계로 압록강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약한 지점은 신의주에서 20km 떨어진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배를 관리하는 늙은 어부 한 명만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그 어부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술과 담배, 쌀을 챙겨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중국 돈 5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말에 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새벽 3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조심하게. 6월 28일 밤, 저는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철아, 오늘 국이 맛있지? 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6월 29일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2벌과 중국 돈 1만 위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영수와는 신의주역 뒤편 폐차량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폐차량에 도착하니 영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성철 동무 정말 하는 겁니까? 돌아갈 수 없소.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20km, 3시간을 걸어 어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늙은 어부가 작은 목선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빨리 타게. 해 뜰 때까지 이 시간밖에 없어.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어부가 노를 저었습니다. 압록강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물에 빠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 북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배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다. 끝났다. 하지만 불빛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부는 숨죽여 노를 저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어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5km 가면 마을이 있네. 행운을 빌겠네. 우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단둥 외곽의 작은 여관에 숨겨주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으세요.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게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보이부 요원이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7월 6일,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했어요. 내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으로 갑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중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국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철 동무, 우리 해냈소.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직원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올가맨 공포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수와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시스템, 언어, 문화를 배웠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수백 가지였습니다. 라면만 해도 30종류가 넘었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받았을 때는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정보의 바다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작은 원룸에 살며 매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영수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십니다. 성철이, 우리 잘한 거 맞지? 물론이요, 영수. 최고의 선택이었소.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여동생. 그들은 제 탈북으로 인해 큰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자유가, 이 삶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